안녕하세요. 크루즈 여행 가러 맥입니다. 자, 며칠째입니까? 27일째인가요? 네, 원래는 27박 28일이었는데 하루가 늘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틀만 더 자면 하선을 해야 되니까 27일째 날 아침인 것 같습니다. 계산이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기항지 나윌리윌리에 도착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거의 C데이예요. 오늘은 오후 5시 반, 6시쯤에 이제 나윌리윌리 도착을 하고 오버나이트를 합니다. 내일 이제 오후에 출항을 하게 되고, 아마 오늘이 이제 모닝 프리뷰는 마지막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가능하면 제가 하와이 오아후에서 호놀룰루에서 한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날 하선해야 되는데 그 익스커전 시간이 7시 15분, 1시간 먼저 일어나서 할 수도 있고, 아직 불분명합니다. 내일은 6시 15분에 여기 배에서 나가야 돼요. 6시 15분에 밖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죠? 아유, 살짝 아까 올라오면서 머리를 빼꼼 내민 걸 보긴 했는데, 이렇게 이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NNC 여기서 아침 해를 보고 있네요. 이 정도면 아주 이쁩니다. 오늘 사람들 많이 보고 있죠? 아주 양호한 일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 아래층에는 로리를 비롯한 칼 뭐 이런 친구들 맨날 아침마다 저기서 식사를 해요. 아이고, 이쁘다. 해가 이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왔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일찍 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닝 프리뷰를 못 할 것 같고, 어차피 나윌리윌리 똑같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제 오늘 도착하게 될 나윌리윌리 잠깐 설명하고 못다한 10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리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이빙은 쇼다이빙이었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최대 깊이가 한 6m 정도? 그래서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고 한 50분 좀 넘게 다이빙을 했는데, 거북이들 몇 마리 보고, 동굴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큰 거북이 이런 애들, 그리고 동굴 안에 수심이 낮다 보니까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번 올라가 봤고, 곰치 같은 애들 보고. 근데 확실히 쇼어다이빙이라 또 바닷가 옆이었잖아요. 시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비용이 무지 비쌌죠. 친구랑 같이 이제 차를 우버를 불러서 갔는데, 왕복 비용만, 차값만 $1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이빙비가 한강 했는데 $180. 그래서 거의 $250 쓰고 왔습니다. 한강 하러 갔다가 30만원. 하와이가 비쌉니다, 마우이가.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성내 활동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트리비아도 하고 뭐 했는데, 어제는 제가 첫 탕차 때 봤던 공연들만 다 한 거예요. 공연도 볼 게 없었고, 또 브로드웨이 콘서트가 아무튼 그거 하는데, 그게 이제 스피나코나 라운지에서 7시, 9시 두 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나코 라운지에서도 뭐 하는 게 없고, 결국은
소셜 클럽 가서 가라오케 컨테스트 한 거 마지막 날 그거 살짝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 그냥 일찍 잤습니다. 그래도 뭐 10시 반인가 잤어요. 뭐 고개 답니다 어제는. 근데 이제 쭈리 누나는 어제 8시 반부터 7시간 동안 마우이 섬 택시를 대절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했대요. 근데 너무 좋았대요. 크레이터도 가고 폭포도 가고 높이 3,000몇 미터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고 너무 좋았다고. 비용도 얼마야? 120달러 냈나? 그랬대요. 그래서 막 너무 신나갖고 최고였다고. 이번 여행 중에 입이 귀 밑에까지 찢어져갖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고, 오늘은 이제 저녁 때 나윌리윌리라는 데서 도착하죠. 나윌리윌리는 카우아이 섬에 있습니다. 오아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섬이고, 하와이에서 제일 북쪽에 있는 등대를 볼 수도 있는 곳이래요. 거기는 하와이에서 4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고요. 근데 크기 보면 오아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호놀룰루가 있는. 그리고 뭐 크루즈 터미널에서 한 블록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알로하 센터라는 데가 있어서 뭐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을 비교적 근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접근성은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무료 셔틀이 또 운영된답니다. 어디로? 뭐 K마트, 월마트 뭐 이런 데 가는 무료 셔틀들이 있다고 하니까 나윌리윌리는 처음에 하와이 도착했던 힐로처럼 쇼핑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셔틀버스가 운영을 하면은 제가 뭐 한 번 더 나가보고, 만약 안 한다, 나가긴 나가볼 겁니다. 근데 안 한다 그럼 뭐 터미널 근처에서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올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할 거고, 내일은 아침부터 스쿠버 다이빙 할 거고, 스쿠버 다이빙 하고 와서 혹시라도 시간이 남거나 뭐 그러면은 한 번 더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 패턴상은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제가 들었을 때 와이메아 캐년인 것 같아요. 그랜드 캐년보다 아름답다는 와이메아 캐년, 여기 하와이에 있고요. 거기서 뭐 영화를 많이 찍었다고 합니다. 뭐 캐리비안 해적도 찍고, 주라기 공원도 찍고 막 했다니까 되게 신비한 곳인 것 같습니다. 뭐 캐리비안 해적에서 막 굴러가고 막 그랬던 거 거기서 찍었나? 그랬던 것 같고, 왠지 연관을 짓자면 주라기 공원은 뭐 다 거기서 찍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됐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행하는 데는 렌터카가 제일 좋대요. 근데 공공버스도 있고 막 하니까 크게 이동에는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으로. 하지만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뭐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이빙샷까지 가는 교통편도 대중교통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갈 수는 있습니다.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15마일 정도? 30km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1시간 40분이 걸리고요. 차를 타고 가면 25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그 친구랑 갈 건데, 다른 친구입니다 또. 켄터키주에서 온 프란시스라는 친구랑 같이 갈 겁니다. 저랑 타이티에서 첫 다이빙을 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그 친구랑 같이 우버 잡아 타고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변도 좋지만 강이 많대요, 여기에. 그래서 카약하기도 좋다고 합니다. 여기가 뭐 하와이에서 처음 인구가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하고,
하와이의 시초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신비로운 섬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알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10투어를 할 겁니다. 내일은 못합니다. 그래서 13층이고 여기가 승객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근데 시설이 별로 없어요. 뭐 있냐? 여기에 다목적 룸이 있거든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소그룹들 미팅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 크루즈에 별게 없어요. 커뮤니티 룸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데서 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크루즈 보면 도서관 같은 거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책이 몇 권 있는데 일본 책은 있는데 한국 책은 없어요. 다 여기 일본 책이죠. 그리고 영어로 된 책들. 아이고, 짐벌이 흔들려요. 잡아놨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드게임 할 수 있는, 보드게임도 많죠. 체스가 많네요. 모노폴리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수도쿠하고 뭐, 트리비아하고 크로스워드 뭐 이런 것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 와서 사람들이 문제를 가져가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와이, 우리가 오늘 도착하게 되는 카와이에 대해서 여기서 막 설명을 한 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여행사에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포트 가이드까지 해서 칼라파키 비치 이쪽에 정박하나 봐요. Things to see. 이런 거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침에 저쪽에서 많네. 와이메아 캐년 말고도 되게 할 게 많네요. 7개 정도가 있네요. 보타닉 가든도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크루즈 투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 여기는 또 크루즈 센터 이호이라는 회사에서 또 설명한 겁니다. 나윌리윌리라고.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갖고 다니나 봐요. 종이판하고 이렇게 달력처럼 쫙 찢으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오아후 헤드까지 다 설명을 했구나. 여기 바이바이 스피릿 이렇게 나오죠. 설명을 한 다음에 독일어인가 봐요. 독일 사람들도 좀 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목적 콜이 있고, 이 배가 없는 게 있어요. 이 배가 없는 게 뭐냐면 키즈 클럽이 없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몇 명 타긴 했어요. 제가 카운팅 했을 때 10명도 안 돼요. 5명에서 뭐 10명? 5명? 많아야 10명이고, 제가 봤던 애들은 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론 5명의 아이를 위해서 뭐 운영하는 거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배 규모가 작기 때문에 키즈 클럽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아이들과 동반을 한다. 누르이전 스피리토는 살짝 애들이 지겨워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기항지마다 뭐 차이가 있어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아무튼 키즈 클럽이 없는 거는 애들한테 상당히 지루합니다. 그렇다고 수영장에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가족과 함께 할 거면, 아이들과 함께 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큰 크루즈를 선택하시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부모들한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키즈 클럽 가면은 안 나와요. 부모들이 편합니다. 그리고 애도 봐줍니다. 다. 거기 있는 클래스 같은 것도 참여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어요. 애들끼리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이 찾으러 오는 시간만 제대로 데려오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골프, 여기서도 챌린지가 있었죠. 시타 할 수 있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저 물론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물론 연습은 해봤습니다만 저랑은 안 맞는 안 맞는 종목이 골프입니다. 자, 해가 많이 올라왔죠 그새. 그리고 저기도 이제 이따가 내려가 보긴 할 겁니다. 네, 여기가 스파이스 H 투어, 제가 되게 좋아했던 공간. 근데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 노느라고. 여기서는 진짜 낮잠 자기 좋고 바다 바라보면서 조용하게, 여기 음악이 없거든요. 조용해서 좋아요. 그래서 저기서 자쿠지에서 딱 바다 바라보면서, 그게 이제 제 이번 여행의 초창기에 거의 루틴이었죠. 낮에 여기 와서 쉬고 그랬는데 노느라, 또 공연 보고 노느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포츠 코트.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데만 있어요. 여기서 그냥 혼자 농구 그냥 골대 슈팅만 하고 축구 그런 것만 하고, 조금 많이 심심할 겁니다 애들이 스피리토를 타면. 그래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진짜. 애들한테 원만 받습니다. 이제 여기는 12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이제 이 12층부터 뒤쪽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아늑하게 감싸주는 구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조. 굿모닝. 예, 굿. 여기는 10층까지 연결되어 있고, 10층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11층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12층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들은 이 옆에 뷔페 식당이거든요. 뷔페 식당에서 음식들을 갖고 와서 뭐 11층에서 먹어도 되고, 10층에서 먹어도 되고, 딴 데 가서 먹어도 되고, 방에 가서 먹어도 되고, 그런 곳입니다. 아침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한번 내려갔다 오죠. 운동해야 되니까. 옆에도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딱 하와이, 마우이 전경을 다 바라보면서 아침 식사하기 참 멋있었던 곳이죠. 그저께 힐로 빅아일랜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서 10층에 있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용히 수영도 하고 자쿠지도 즐기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좋은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좋은 게 이게 다 쿠션입니다. 이게 다 쿠션. 진짜 낮잠 자기가 좋아요. 안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데서 참 뭐 공연 같은 거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쉬는 게 더 좋겠죠. 뭐 수영장이 하나 더 있죠 저쪽에. 근데 그쪽은 음악이 나오고 조금 시끄럽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 열심히 나르고 있네요. 자, 여기서도 연결돼 있고, 바도 스파이스 H2 바도 있고.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베드들이 있는데, 여기는 다 쿠션 있는 걸로 다 돼 있습니다. 요게 아주 좋은 거죠. 뭐 다른 크루즈 타시면 이렇게 많은 쿠션 있는 선베드가 있는 거를 못 보실 겁니다. 여기는 이미 자리가 꽉 찼죠. 여기가 명당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스피리토 타시는 분들은 저처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 자리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12층에도 이렇게 바가 있죠. 저건 스타벅스 기계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카드 센싱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이미 명당은 자리가 다 찼습니다. 자, 이제 12층 가드 카페로 먼저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밥 먹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얼리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뭐 오믈렛 스테이션이나 이런 데까지 먹으려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먹방을 2번 진행했던 온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뭐 지금 운영을 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굿모닝. 네, 지금 오픈하고 있죠. 근데 아침에 여기서도 뭐 커피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들, 가든 카페에 있는 음식들 갖고 와서 여기서 먹을 수도 있고요. 제가 주로 맨날 먹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 자리. 여기도 밖에가 보여요. 이렇게 바다가. 좋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탈리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스페셜티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온다. 다른 노르웨이전 크루즈에는 라쿠치나라고 있죠. 라쿠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층 이렇게 가든 카페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든 카페가 여기도 역시 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 스테이션이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침 메뉴는 항상 똑같습니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쭉 그냥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도 종류가 적진 않아요. 굿모닝. 그리고 이렇게 살짝 저쪽에도 거의 비슷한 음식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디저트들. 원래 저녁이나 점심에는 디저트들로 탑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침이니까 빵이랑 요거트랑 우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일 얻을 수 있는 곳. 아, 오늘 수박이 좋아 보이네.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멜론, 수박 뭐 이런 거. 여기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식 주는데요. 원래는 원래가 아니라 아침 빼고는. 그리고 한밀크, 오트밀 같은 것도 있고, 여기도 이제 비슷하죠. 오믈렛 스테이션 있고, 여기 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 죽을 여기 닭고기 넣어갖고 좀 마늘 뿌려갖고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슷합니다. 여기 다. 굿모닝. 오하이오가 아닌데 아직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여기가 그냥 과일들, 사과부터 해서 배 같은 거 있고, 옆에도 똑같은 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인데 작동이 되는 걸 못 봤어요.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진 않고, 제가 봤을 때 조식은 로얄 캐리비안이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대동소이합니다. 조식은 조식으로 크게 막 배를 채울 일이 없어서 저는 물론 이제 뭐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먹긴 합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조식은 빵 한 3개 정도 우유 한 잔, 요거트 하나, 그 다음에 과일 많이 뭐 이렇게 먹고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가 이제 여기 또 스타벅스 기계 또 있죠. 그리고 음료 스테이션 있고, 여기가 메인 풀장. 근데 며칠 전부터 계속 저 화면이 꺼져 있어요. 여기도 이제 테이블이 바가 스테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점심에 그릴 같은 거 합니다. 근데 안에 메뉴랑 똑같아요. 햄버거 같은 거 있죠. 핫도그, 샌드위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편하게 여기 수영장 옆에서 놀면서 음식 갖다 먹고 막 그러는 곳이고, 여기도 이렇게 바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선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여기 피트니스가 있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쉽게도 여기 사우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좀 큰 배들을 타면은 이 피트니스 안에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타월들도 다 있죠. 그 다음에 차가운 타월들도 있죠. 그리고 기계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아령 있고, 유산소 운동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요 정도. 그 다음에
탱탱볼 있고, 여기는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했어요. 그리고 조정, 카누 하는 것도 있고, 여기는 이제 클래스들 열리는 데예요. 요가 클래스, 스피닝 스튜디오, 이렇게 사이클들 있죠. 여기서 클래스가 열립니다. 뭐 요 정도 보시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아직 스파는 안 열렸네요. 근데 스파는 미용실하고 이제 마사지 받는데 뭐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크게 뭐 보여드릴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제가 거의 저녁 때 살고 있는 스피나커 라운지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좋아요. 여기는 스피나커 옵저베이션 라운지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전망이. 지금은 유리가 좀 더럽네요. 유리가 좀 깨끗해야 딱 좋은데요. 계속 깨끗했었거든요. 오늘은 유난히 좀 더럽네요, 유리가. 그래도 여기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기는 시가바예요. 이렇게 스피나커 라운지 옆에 시가바가 있고, 여기서는 연초는 못 핍니다. 시가만 필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성냥도 준비되어 있죠. 네. 잡지도 좀 있고, 시가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사서 피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우와, 진짜 큰 잿더리다. 이걸로 한 대 맞으면 완전 사망입니다. 그래서 스피나커 라운지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낮에 와서 에어컨 나오는 데서 편히 쉬기도 좋고, 밤에는 재밌는 공연, 연주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이벤트들 여기서 제일 많이 합니다. 빙고 게임도 여기서 하고. 근데 오늘 진짜 창문이 왜 이렇게 더럽냐.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방에 있는 유리인데 잘 안 보여요. 이제 이런 배를 타잖아요. 이제 제가 탔던 배 중에 전방에 이제 이런 전망대, 라운지가 있던 배가 이 배하고 레디앙스 오브 더 시즈오가 생각나는데, 둘 다 남태평양 쪽이었어요. 제가 탄 게. 레디앙스 오브 더 시즈오 뭐냐, 뉴질랜드 뭐 태즈메니아 그쪽 구간에서 바다가 너무 오면서, 와, 파도가 진짜, 파도가 치는데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파도가. 이 12층 높이. 레디앙스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근데 그 배도 꼭대기까지 그냥 올라오고 아주 바다가 험난했죠. 이제 그런 코스에 배를 타시면은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뭐를? 배멀미나 아니면은 선내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 자, 여기도 이렇게 바가 있고요. 뭐 요 정도가 답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있고, 성인들 기준에서 개인적으로는 애정이 많이 가는 크루즈였습니다. 여기 이제 살짝 보이죠? 만다라 살롱. 머리 깎는데. 이쪽은 스파 입구입니다. 뭐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층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부분에서 가려면, 선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오늘 모닝 프리뷰와 두 번째 선내식 투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맥이었습니다. 웨일이 있다는데요? 웨일? 어디 있을까요? 웨일? 저기 있네, 저기. 고래가 너무 멋져.